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강관리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게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는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과 콩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의사들은 하루 체중 1kg당 일지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경우 하루 60지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 하루에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우유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손상되면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매일 한 줌의 견과류와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추가해 보세요. 매일 블루베리 1줌, 토마토 1개, 녹차 1잔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세계적으로도 짠 편에 속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고혈압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화학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국물 요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을 약하게 하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짠 음식을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노년기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꾸준한 운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걷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뼈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많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튼튼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태우는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무릎 부담도 적어 노년층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심장 건강을 지키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사들은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심장이 튼튼해야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부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하루 5분씩 균형 잡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균형 운동으로는 한발 서기, 발 뒤꿈치 들기, 벽 잡고 스쿼트 하기 등이 있습니다. 한발 서기는 한쪽 발로 10초 동안 서 있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으로는 요가나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직을 예방하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뇌가 함께 움직이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둑이나 체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나 숫자, 게임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해보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뇌를 자극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취미와 사회 활동이 치매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과 자주 교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취미 활동으로는 노래 부르기, 춤추기, 요리하기, 뜨개질,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취미가 없으시다면 문화센터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행을 다니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뇌가 새로운 환경을 학습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치매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아마씨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혈압을 매달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혈당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하시나요? 집에서도 혈압계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강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 건강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녹색 채소, 귀리 등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녹색 채소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식습관 변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과 과음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과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면 단 1년 만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금연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과음도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량의 술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량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 보세요.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주 웃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과 심리적 안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명상을 해도 뇌의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나 영상 통화로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에너지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가끔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압과 혈당 검사는 필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도 추천됩니다.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 암남성, 유방암자 궁경 부암 여성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폐 기능 검사나 CT 촬영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밀도가 낮아지면 낙상시 골절 위험이 높아지므로 뼈 건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나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필수적인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노인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맞아야 할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독감은 고령층에서 폐렴이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폐렴은 노년층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60세 이후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상풍 예방접종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예방접종을 받으셨나요? 감염병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작은 이상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 증상도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갑자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빈혈, 심장질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변이나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장암, 방광암, 위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을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은 심장병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스스로의 몸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년기 건강관리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뇌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 건강을 관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 비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평생 일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보다 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고 병원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반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부족하니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모아둔 돈이 금방 줄어들더라.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유롭게 살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듭니다. 반면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삶을 즐깁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은퇴가 다가오게 됩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월급이 끊기면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모아둔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하거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는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월 고정 수입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오래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15년 정도의 생활비만 준비하지만 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준비한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아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돈 걱정 없이 오래 살려면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 투자 수익, 임대 수익 등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오래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장수 시대에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돈을 오래 쓰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 계획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다음으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마땅한 소득이 없다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이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원, 배달 등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소득이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금, 투자 수익,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일을 계속해야 할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소득원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아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게 됩니다.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사회생활도 위축됩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부담까지 커지게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의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절약 생활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어떻게 돈을 아낄까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지속적으로 벌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비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혹시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결국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가장 많이 남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수입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나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은퇴 전에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금은 대표적인 고정 수입원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이 있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면 매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작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면 꾸준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강의, 글쓰기 등으로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매달 들어올 수입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노후 소득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재테크가 필수적입니다. 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소득원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노후 투자 방법으로는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채권 등이 있습니다. 배당주는 기업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 투자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원금 보존이 가능한 안전한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한 가지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주식, 부동산, 예금 등을 적절히 분배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지출하다 보면 금방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 아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명품 소비나 과도한 외식비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유지비,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등을 점검하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할인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공시설 할인, 노인 복지 혜택, 세금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을 쓰는 기준은 행복을 주는 소비인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떻게 소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단순히 모아둔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둡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부터 배당주 투자를 해두면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강의, 컨설팅, 온라인 사업 등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두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소득을 창출합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노후에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면 결국 모아둔 돈을 빠르게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에도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는 시간을 현명하게 씁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여행을 다니며 경험을 쌓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돈이 많아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돈을 아끼느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돈을 씁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여행을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돈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돈을 모으는 것만큼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더 가치를 둡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좀 더 여행 다니고 좀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돈을 써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그 돈은 가치 있게 쓰인 것입니다. 소비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만족감을 줍니다. 좋은 경험은 결국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법도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비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법을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돈 걱정 없이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보다 정신적 여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소비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정신적인 여유를 갖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다음으로 은퇴 후에는 돈보다 건강과 인간관계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이 많아도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산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줍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결국 건강과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과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행복한 소비입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도 꼭 해외로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을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만족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돈을 쓰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건강과 인간관계를 먼저 챙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또한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